네, 안녕하세요. JTB 유튜브 채널의 JTB 인물탐구 진행을 맡은 민세정 아나운서입니다. 오는 4월 22대 총선이 2달여 남은 가운데 총선 예비 후보들의 면면을 조명하고 탐구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15분간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합니다. 익산갑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예비 후보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대한민국의 중심인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가 국회의원 김수흥입니다. 저를 소개할 때 사람들이 정치인 또 행정가 이렇게 보시는데요. 저는 유머스럽고 그 다음에 운동을 좋아하고 열정적이고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스타일의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에서 30년 동안 고시에 합격해서 생활하면서 저는 굉장히 직원들, 그 다음에 또 어떤 목표, 그 다음에 성과를 내는데 아마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그런 스타일의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성과를 잘 내다 보니까 제가 예산 분야에 근무할 때는 전라북도 도청을 비롯해서 전북의 14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네. 시장, 군수님, 그리고 공무원들이 김수흥한테 가면 예산은 해결이 된다. 그래서 제가 공직생활 있을 때는 전북 예산의 해결사라는 명칭을 받았고요. 그렇게 하다가 또 제가 이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국회의원이 됐더니 초선이고 또 국회의원의 역할은 행정가가 아니고 정치인의 역할이다 보니까 이게 지역이라는 수많은 주민들과 소통해야 되고 또 지역의 현안도 해결해야 되고 또 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해결해야 되고 또 중앙 정치 무대에서 또 여야 간에 필요하면 싸움도 해야 되고 이런 복잡하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에너제틱한 공간에서 지금 국회의원 생활 초선을 하고 있고요. 그 초선을 잘 마치고 또 올해 22대 총선에 출마해서 경선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있는 상황에 있는 그런 남자입니다. 네, 현 익산갑 국회의원이신데요. 이 재선에 도전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공직생활 30년 동안 그때에 이제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그런 과정을 거쳐오면서 참 우리 전라북도가 왜 이렇게 인구가 줄고 지역 소멸에 직면하고 네. 또 산업이 쇠퇴하고 네.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전부 서울로 올라오고 이런 거에 대한 한탄과 네. 그다음에 어려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에서 예산 전문가고 또 정책 전문가고 그다음에 많은 해결사로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내가 내 고향에 가서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전북, 그다음에 익산, 그다음에 전북도민, 익산 시민을 위해서 제가 마지막 봉사의 기회로 네. 제 경험과 열정을 전부 다 거기에 쏟고자 해서 이렇게 국회의원에 출마했던 것입니다. 네. 지난 총선에 이어서 이번에도 이춘석 예비 후보와의 대결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후보님만의 경쟁력은 무엇일까요? 저를 아는 분들은 다 압니다. 제 경쟁력이 뭔지. 네. 익산 시민도 다 알고 계십니다. 저는 일단 대한민국 국가 재정의 전문가입니다. 그걸 뭐 예산 전문가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런 전문성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네. 그를 바탕으로 지난 4년 동안 한 3천억 가까운 국가 예산에 있어서 익산시 예산이 네. 증가가 됐고 그 다음에 그래서 국가 예산 1조 원 시대에 익산을 만들었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장점은 예산을 알기 때문에 익산시청이나 그 다음에 익산 시민 어느 누구나 주민들이나 익산시의 현안 그 다음에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데 저만큼 그 길을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예산의 길을 알아야 이 사업의 길을 알고 사업의 길을 알아야 시민들이나 또 지역사회에 필요한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알기 때문에 저는 민원 해결사라고 합니다. 저하고 친한
정동영 의원도요. 네. 저 만나면 지난번에 연재 때 만났더니 해결사라고 이렇게 저한테 네. 이렇게 좀 애칭을 하시더라고요. 네, 예산 전문가, 민원 해결사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공약을 살펴봐야 할 텐데요. 첫 번째 대표 공약은 무엇일까요? 우리 전북이 안고 있는 가장 큰 현안은 다른 게 아니고 인구 감소, 네, 지역 소멸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젊은 청년들이 뭐 20대 또 30대 전부 다 수도권으로 갑니다. 왜 그러냐면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갑니다. 거기에는 공공의 일자리도 좋은 거 많고 또 사적 분야의 대기업의 일자리가 좋은 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전라북도에는 대기업이 오라면 수도권에서 멀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인재를 구하기 어려우니까 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우리 이 지방의 젊은이들이 공공의 일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그 지역의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제2혁신도시를 익산에 유치해야 된다고 줄곧 주장해왔고 김관영 지사가 도지사에 출마할 때 제가 김관영 지사께 제 익산 공약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제2혁신도시를 익산에도 유치하게 그렇게 공약을 세워달라 했더니 네. 김관영 지사가 그걸 받아들여서 본인 공약에 지금 제2혁신도시의 위치를 익산시 일원으로 정했고요. 네. 공약에 넣어서 실천 계획까지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제1공약입니다. 네. 잘 될 겁니다. 네,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대표 공약 말씀해 주세요.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법의 지향점이 뭐냐면요. 글로벌 생명 경제 도시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네. 굉장히 거창한 얘기인데요. 네. 알고 보면 이거 농생명, 바이오, 그다음에 식품 산업을 이렇게 좀 발전시켜서 좋은 일자리도 만들고 지역에 또 그 GRDP도 높여서 뭔가 전라북도가 특별자치도로서 새롭게 변화하는 것에 좀 이렇게 맞춰 가야 되는데 저는 익산이 농생명 지금 바이오 벤처 캠퍼스를 농림부에서 유치해서 그것도 국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국가식품 클러스터 1단계뿐만이 아니고 2단계 국가 산단을 지금 후보지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농식품 플랫폼 도시를 만들면 우리 익산이나 전북한테 희망이 되고 또 그게 전북의 특별자치도 만든 가장 어떤 그 이유에 맞기 때문에 저는 농생명 농식품 플랫폼 도시를 만드는 게 제가 두 번째 공약입니다. 그래야 식품기업 큰 뭐 대기업들도 유치할 수 있고 또 그것과 연계된 다른 산업도 같이 성장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계속해서 세 번째 대표 공약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물 천천히 드시고요. 아이고 JTBC에 오니까 물도 맛있습니다. 제 세 번째 공약은 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전북 도민과 우리 익산 시민 여러분, 전라북도가 옛날에는 익산, 군산, 그 다음에 전주 이게 우리나라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전주가 대한민국의 7대, 8대 도시까지 성장했고 익산하면 호남선, 전라선, 장항선 이런 분기점으로 인해서 굉장히 활성화됐는데 지금은 서울 수도권에서 멀다는 이유로 교통의 오지로 전락했습니다. 광주하고 대구는 달빛철도를 놓으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하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지금 교통의 오지로 전락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수차례 정부한테 요구했습니다. 우리 전북을 교통 중심지로 만들어 달라. 그게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 그래서 제가 국토교통부한테 서울 세종 고속도로를 만들면 거기 서울에서 세종까지만 오지 말고 전북으로 연결할 수 있게 연결시켜줘라. 그래서 서울 세종 고속도로를 익산까지 연장시키는 거에 정부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호남선 KTX가 천안 아산에서 5호선을 거쳐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익산으로.
그러다 보니까 한 20분 이상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원래 KTX 노선이 광명, 천안, 아산, 익산역이었습니다. 네. 근데 충청도의 힘에 밀려서 이렇게 꼬부라진 게 네. 노선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직선화 시키면 우리가 서울까지 가는데 익산에서 40분 되면 충분히 도착이 됩니다. 네. 지금은 공간의 개념이 얼마만큼 시간을 단축시키냐에 따라 수도권의 개념으로 바뀌기 때문에 저는 KTX 천안 아산에서 익산까지 직선화를 추진해서 익산 전북이 교통의 중심이 되고 농생명 산업의 중심이 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정부도 적극 협조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교통에 관해서도 짚어봤는데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공약이 있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익산역에 내리면 역도 네. 답답하고 네. 그 다음에 익산 역 앞에 보면 구도심이 굉장히 낡아서 익산을 방문하는 분들한테 첫 번째 이미지가 그 역이고 네. 그 다음에 그 역세권인데 여기가 너무 쇠퇴하고 지금 몰락하고 있어서 제가 저기 국토부 장관 박상우 장관 인사청문회를 할 때 네. 익산이라든가 지방 중소도시에 와서 현상을 한번 파악해보고 정부가 어떻게 하면 지방 소멸을 막을 것인가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익산 같은 데를 지역 거점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하니까 네. 박상우 장관도 자기의 생각과 똑같다고 해서요. 박상우 장관에 임명되고 나서 지방의 첫 출장지로 익산을 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하고 익산역을 둘러보고 그 다음에 10분 클러스터 2단계 지역까지 다 둘러보면서 새로운 청사진을 같이 그리자고 그렇게 해서 국토부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공약을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유권자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2월 19일, 20일, 21일에 익산갑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치러집니다. 4년 전에 우리 익산 시민께서 김수웅한테 경선 과정에서 엄청난 압도적 지지를 해줘서 우리 익산의 선거 결과가 정말 엄청난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누가 봐도 김수웅을 선택한 것은 익산 시민의 위대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시민 여러분이 저를 부려먹어봐서 압니다. 네. 굉장히 좋아합니다, 시민 여러분이.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만 에피소드를 얘기하면요. 제가 국회의원 되니까 우리 시민들이 네. 익산은 갈 데가 없다. 제발 갈 데를 하나 만들어라 네. 해서 익산에 배산이 있는데요. 그걸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공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아나운서님 가보셨습니까? 아직 못 가봤습니다. 거기 가시면 정말 익산으로 네. 이사하고 싶을 정도로 네. 정말로 황토길도 잘 만들고 둘레길도 마사토로 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어느 시간에도 그 공원에 가면 이렇게 네. 익산에도 좋은 공원이 있는가 할 정도로 좋은 공원을 만들어서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시민 여러분, 지금은 지방이라고 어떻게 위축되고 쇠퇴하고 그래서 어떤 좌절감에 빠지면 안 되고요. 또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또 새로운 지도자를 통해서 익산의 내일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김수웅이가 우리 익산 시민들이 많이 저를 사랑해 주는 걸 알고 있고요. 저도 시민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그렇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외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JTB 인물탐구 지금까지 익산갑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수웅 예비후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